정말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도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무시와 인격 모독을 당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반대로 내가 무심코 무시해버리거나 안 좋은 감정으로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만 노력하면 안 되겠죠. 유독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버겁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을 손절하면 일이 잘 풀리고 전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가장 먼저 자기 집 앞에서만 계속 약속을 잡는지 살펴보세요. 내 앞에서 폰 메시지를 계속하는 등 계속해서 딴짓을 하는지도 지켜보세요. 내 얘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다, 예쁘다 무심코 말한 사소한 이야기는 금방 까먹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용기 내서 진지하게 얘기한 부분은 기억해야겠죠. 이 외에도 상대방을 볼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날 만만하게 보는 세 가지 신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얻어먹으려고만 합니다. 만날 때마다 매번 돈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밥을 여러 번 사주었더니 이제는 당연히 내가 사줘야 지속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매번 얻어먹는 것이 미안해, 아예 만남을 피하거나 태도에서부터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의 계속되는 호의를 미안해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골프도 치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 만날 때만 돈 없다고 징징대는 것을 보면 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고 계속 빌부터 먹으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은 안중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밥을 매번 사준다는 것이 부담일 수 있는데 그저 나보다 돈이 많다, 나이가 많다, 가족이다라는 다양한 이유로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 빌부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짓 근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득을 따지며 자기에게 득이 될 만한 상대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돈이 나오는 ATM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돈과 같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사사건건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칭찬보단 오직 상대의 단점만 꼽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면서 무조건 토를 달고 보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성과와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기로 일관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은 안 되고 기분만 상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상대를 위해 따끔한 충고 정도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고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주는 사람은 귀인이지만 귀인을 빙자의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번 타인 앞에서 나를 욕하고 비하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위하는 척 가장해 계속해서 본인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을 때 그게 되겠냐며 무시하면서 당신의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직언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을 잘 구분합니다.
이건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을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 번 잘못을 일러주고 눈 감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이어트나 금주 같은 큰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당신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말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지적한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그 문제만큼은 고쳐보려는 성의는 보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 약속을 매번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심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래도 되니까입니다. 여태껏 본인은 시간 약속에 늦어서 피해본 게 없고 오히려 일찍 나가면 본인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늦으면 손해보는 자리거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런 안 좋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버릇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버릇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나쁜 인간관계 대처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과도한 노력은 독이 됩니다. 해로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관계라도 유지하는 것이 아예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관계라도 굳이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여유가 있어야 좋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며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비로소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기존의 인간관계 때문에 과도한 노력과 에너지를 쏟느라 진짜 귀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합니다. 상대와의 갈등이 있음에도 괜히 소란 떨어서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못 본 척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예의 있게 대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명확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 가끔 만남에도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는 친구 등 이러한 악연은 참지 말고 단호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때로는 무시가 답입니다. 앞서 말했던 직장 상사나 동료처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저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공격이 사실은 겁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처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날 무시하는 인간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워하지 말고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증오하는 순간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나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나 의식하게 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또 나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여기세요.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여러분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아예 섞지 마세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관계인데 꼭 말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무시한다면 노력하실 필요 없죠. 그저 지나가는 행인 취급하시고 흘러가는 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떠나보내세요. 만약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걸어온다면 최대한 다투지 않고 미리 피하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내 인생에 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저리 치워버리세요. 만약에 가족이라면 그냥 무시하세요. 가족이나 남이나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 남이 가족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랑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고 받아들이세요.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할수록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니 무대응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도록 컨트롤하세요. 무시당하는 순간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한마디 해주고 비웃어주세요. 그리고 그 화제를 끝내면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뒤에도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한다면 정당한 공격성으로 대응하세요. 똑부러지게 그동안 당한 무시를 언급하며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냐 따지세요.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입을 다물고 말 겁니다. 여기까지 상대가 날 만만하게 보는 3가지 신호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도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무시와 인격 모독을 당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반대로 내가 무심코 무시해버리거나 안 좋은 감정으로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만 노력하면 안 되겠죠. 유독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버겁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을 손절하면 일이 잘 풀리고 전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가장 먼저 자기 집 앞에서만 계속 약속을 잡는지 살펴보세요. 내 앞에서 폰 메시지를 계속하는 등 계속해서 딴짓을 하는지도 지켜보세요. 내 얘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다, 예쁘다 무심코 말한 사소한 이야기는 금방 까먹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용기 내서 진지하게 얘기한 부분은 기억해야겠죠. 이 외에도 상대방을 볼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날 만만하게 보는 3가지 신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얻어먹으려고만 합니다. 만날 때마다 매번 돈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밥을 여러 번 사주었더니 이제는 당연히 내가 사줘야 지속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매번 얻어먹는 것이 미안해, 아예 만남을 피하거나 태도에서부터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의 계속되는 호의를 미안해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골프도 치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 만날 때만 돈 없다고 징징대는 것을 보면 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고 계속 빌부터 먹으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은 안중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밥을 매번 사준다는 것이 부담일 수 있는데 그저 나보다 돈이 많다, 나이가 많다, 가족이다라는 다양한 이유로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 빌부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짓 근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득을 따지며 자기에게 득이 될 만한 상대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돈이 나오는 ATM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돈과 같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사사건건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칭찬보단 오직 상대의 단점만 꼽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면서 무조건 토를 달고 보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성과와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기로 일관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은 안 되고 기분만 상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상대를 위해 따끔한 충고 정도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고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주는 사람은 귀인이지만 귀인을 빙자의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번 타인 앞에서 나를 욕하고 비하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위하는 척 가장해 계속해서 본인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을 때 그게 되겠냐며 무시하면서 당신의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직언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을 잘 구분합니다. 이건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을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 번 잘못을 일러주고 눈 감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이어트나 금주 같은 큰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당신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말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지적한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그 문제만큼은 고쳐보려는 성의는 보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 약속을 매번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심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래도 되니까입니다. 여태껏 본인은 시간 약속에 늦어서 피해본 게 없고 오히려 일찍 나가면 본인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늦으면 손해보는 자리거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런 안 좋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버릇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버릇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나쁜 인간관계 대처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과도한 노력은 독이 됩니다.
해로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관계라도 유지하는 것이 아예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관계라도 굳이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여유가 있어야 좋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며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비로소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기존의 인간관계 때문에 과도한 노력과 에너지를 쏟느라 진짜 귀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합니다. 상대와의 갈등이 있음에도 괜히 소란 떨어서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못 본 척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예의 있게 대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명확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 가끔 만남에도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는 친구 등 이러한 악연은 참지 말고 단호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때로는 무시가 답입니다. 앞서 말했던 직장 상사나 동료처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저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공격이 사실은 겁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처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날 무시하는 인간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워하지 말고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증오하는 순간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나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나 의식하게 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또 나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여기세요.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여러분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아예 섞지 마세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관계인데 꼭 말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무시한다면 노력하실 필요 없죠. 그저 지나가는 행인 취급하시고 흘러가는 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떠나보내세요. 만약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걸어온다면 최대한 다투지 않고 미리 피하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내 인생에 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저리 치워버리세요. 만약에 가족이라면 그냥 무시하세요. 가족이나 남이나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 남이 가족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랑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고 받아들이세요.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할수록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니 무대응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도록 컨트롤하세요. 무시당하는 순간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한마디 해주고 비웃어주세요. 그리고 그 화제를 끝내면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뒤에도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한다면 정당한 공격성으로 대응하세요. 똑부러지게 그동안 당한 무시를 언급하며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냐 따지세요.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입을 다물고 말 겁니다. 여기까지 상대가 날 만만하게 보는 3가지 신호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